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낮추는 게 중요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우선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상관관계를 낮추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서 자산 배분을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주식과 채권의 어떤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관관계,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상관관계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자신이 제일 잘 맞는 투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틀 이내에 승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통 한번 투자했을 때 한 달 정도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분기 단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다르게 전략을 세우면서 어떤 이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예를 들어 뭐 10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는데 10종목 중에 일부는 뭐 짧게, 일부는 주간 단위로, 일부는 월간 단위로, 일부는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전략이 이제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퀀트에서 저는 이제 백테스팅을 통해서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전략, 뭐 어떤 뭐 그 감각적으로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제 생각에는 중장기 추세가 되고 있는 어떤 기업 중에서 단기적인 역추세를 많이 플레이하는 게 퀀트 상에서는 그 수익률이 나더라.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뭐 전일 종가 대비 뭐 마이너스 한 1%, 2%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뭐 이길 시가에 처분을 하는 경우. 다만 이제 그 매수 대상 종목에서는 뭐 수급이 많이 몰린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종목을 그 다음날 그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에 사서 그 다음날 뭐 시가에 팔거나, 이러한 투자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점은 이제 그 반복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손절도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맥스 드로우다운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데, 주간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그 만들어봤던 엑셀 퀀트로서는 그 낙폭과대 일주일 단위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그러면서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많이 얻어맞은 종목을 대상으로 플레이하는 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으로 이제 주식을 들고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지표까지도. 근데 이제 월간 단위의 어떤 플레이에서 퀀트가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은, 그 최근 한 달 동안 좀 셌던 종목들을 가지고 따라 사는 경우,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보유를 할 거니까 뭐 수급이 셌거나 또는 외국인 수급이 셌거나 그런 수급이 센 것들을 대상으로 추세 추종하는 것들이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리밸런싱은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던 거를 역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실적은 안 좋은데 뭐 다음 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야, 이러한 눌림목에 대한 어떤 전략들.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낮고 시세가 좀 쉬고 있는데 그 다음 분기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 체크되는 경우에 이제 분기 단위로 뭐 한 3개월 단위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 스타일을 골고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핵심은 저는 여전히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균형 감각이 결국 상관관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피터 린치의 전설로더라는 월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은 이런 거야라고, 그 예를 들어 뭐 안정 성장주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뭐 실생활에 관련된 걸 투자를 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 때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랑 펀드 매니저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을 때랑 굉장히 이 책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에 대한 내용은, 피터 린치는 그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이 6가지 종류를 모두 투자를 했어요. 다만 그 스타일별로 투자 비중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종목 하나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끌고 갔을 때 그 종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각한 투자 스토리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꾸준한 리스크 관리.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투자 포인트를 A, B, C라고 생각을 해서 그 투자를 했다면 그 A, B, C에 대해서 투자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혹시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손절치거나 또는 차익 시연을 하던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를 하게 되는데, 피터 린치는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었던 게,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시장 성향이 어떤 때는 뭐 성장을 하지 않고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이 가니까 그런 거를 플레이하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전략별로 6종류로 분류를 해서 다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익 기여는 고성장주나 뭐 대형 우량주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이익 기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도 경기가 회복될 때 이제 순환이 돼서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이익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그 투자 스타일별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해서 전업종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ITD에서 핵심 종목도 골라서 사고,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쪽에서 뭐 자동차 쪽에서 핵심 종목 골라서 사고, 그리고 그 유통에서도 핵심 종목 골라서 사고, 소재에서 뭐 정유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쪽에서도 핵심 종목을 골라서 사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리포트들도 대부분 어떤 특정 업종의 탑픽이 뭐냐 이런 것들이 주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별로 가장 유리한 종목을 사서 전업종을 골고루 투자하게 되고, 그 전업종에서 어떤 업종에 힘을 주느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을 우리는 이제 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우스별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업종별로 이제 탑픽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세련된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피터 린치는 훨씬 세련된 전략을 과거부터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꾸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의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은 형태를 하는 게, 공격과 수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저 업종별로 구성을 했지만 그 업종 내에서도 공격 스타일과 수비 스타일을 이제 혼용해서 가져가는데, 이제 직관적인 어떤 본인들이 아는 거죠. 공격만 다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 맥스 드로우다운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을 언더퍼폼 하는 게 커지고,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또 갈아 끼우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그 언더퍼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매매를 하면서 깨닫기 때문에 그 업종별로 이제 전업종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업종별로 전업종을 투자를 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직관적으로 맞추는데 좀 더 세련된 방법이 뭐냐라고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련된 방법은 이제 투자 스타일을, 그 피터 린치처럼 이러한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 요즘에는 이제 ETF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ETF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한 7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종목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는 이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망가지기 시작할 때는 그 1번부터 7번 그 어떤 전략을 해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이 투자 스타일 7가지를 뽑아서 이 7가지의 코럴레이션이 그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게 되거나 코럴레이션이 어떤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허들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투자 전략이 잘 안 먹히는 장이니까 주식 비중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뭐 97%, 98% 이렇게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7가지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한 방향으로 깨진다기보다는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가고 뭔가 이제 상관관계가 낮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 사례상 특정 허들이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뭐 90%까지 낮춘다. 현금을 한 10% 들고 다닌다. 이러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투자 스타일이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데이터로 뽑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투자 스타일별로 그 어떤 전략을 해도 성과가 나기 어려운 시장이야. 그렇다면 나는 현금 비중을 뭐 한 20%, 30% 주식을 100% 들고 가는 건 미련한 짓이지. 내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세련된 투자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든 일반 투자자들이든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잘하는지, 특히 이제 시장에서 잘 먹히는 투자 전략은 사실 7번이에요. 그래서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7번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백테스팅도 7번 위주로 이제 그 백테스팅을 하죠. 그러니까 7번에 대한 이익 기여가 굉장히 높은 게 그 컨센서스가 상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억이고 평소에는 멀티플이 10배 받는 회사인데 평소에 멀티플이 10배니까 올해 뭐 벌어봤자 100억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업을 탐방을 갔어요. 애널리스트가 이번 분기에 지금 얘가 50억을 벌었네? 그럼 올해 100억을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생각이 틀렸겠구나. 그러면은 이 회사의 기업이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당기 순이익은 100억 이상이겠네. 그러면 컨센서스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바꿔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관 투자자 시절에 대기업에 탐방을 가게 되면 제가 노리는 건 하나뿐입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얼마고 시장에서 혹시 이거를 잘못 보고 있지 않을까? 이거를 관점으로 해서 그 대기업들 또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시각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포커싱을 해서 좀 탐방을 많이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부가적인 어떤 내용들이에요. 대형주가 많이 가면 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데 반대로 지수가 이제 잘 안 가는 시장,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모멘텀이 붙어야 됩니다. 그 모멘텀이 추정이익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은 1번부터 7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다 다르게 가져가겠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종목군의 투자 스타일을 한 7가지를 분류를 해서 ETF의 종목 구성을 또 우리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ETF마다 다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그 투자 스타일의 가치주 투자 스타일, 주가 모멘텀 투자 스타일 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꼭 7가지의 어떤 투자 성향을 나누진 않아도 되는데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한 가지에 너무 과몰입돼서는 안 된다. 이 시장도 이익 모멘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부터 7번을 좀 골고루 들고 가면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의 어떤 성과가 그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없는 코럴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는 상관계가 너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기관 투자자 시절에 배울 수밖에 없었고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터득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 배당 같은 경우도 배당 투자는 보통 10월, 11월에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하게 되면 연초에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치주라고 하는 개념도 가치주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분류를 하게 해봤는데 퀀트로 이제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가 만들어 놓은 논리를 제가 좀 옆에서 봤더니 일반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PER, PBR 낮은 거를 쓰시는데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들을 잡아가질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들. 근데 그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가 다시 한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이제 주가가 평균적으로 하단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가치주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정형화된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 플레이가 시장에서 득세를 하게 되면 최근 2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를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가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모멘텀이 센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뭐 퀀트 그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최근 이제 시세가 센 걸 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엑셀로 이러한 전략들을 다 퀀트로 만들고 이랬는데 퀀트와이즈가 제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받았던 그 삼성증권의 김동영 연구원의 엑셀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왜 이런 데이터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김동영 연구원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첫 번째 시트는 마켓 데이터예요. 이 마켓에서 어떤 쪽에서 지금 현재 주가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덱스 체인지가 이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EPS 체인지는 이 시장별로 어디가 좀 더 이익의 어떤 그로스가 커지는 거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이건 이제 이익의 그로스이고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느냐. 최근 이제 아시아 쪽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시아 쪽에 최근 1개월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아시아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머징 마켓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있고 한국도 한 4%대의 어떤 컨센서스가 체인지 되어 있고 최근 이제 한 달 정도 수익률을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3개월도 굉장히 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FICC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관련된 곳인데 이 금리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가치주가 또 막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체크해 보라고 넣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균형 감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직관적으로 월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들을 한눈에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받아서 보는 게 가장 유리한데 이거를 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접근하기 힘든 자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화학 가격도 일반적인 화학 가격들은 다 넣어 놓으신 것 같대요. 그리고 납사 가격, 에틸렌 가격, 부타디엔 가격. 부타디엔은 뭐 금호석유고 납사랑 에틸렌은 대환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이죠.
그리고 열연 가격이 결국에는 이제 철강 가격의 핵심인데, 최근 열연 가격이 이제 뭐 최근 한 달 동안 6%대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 철강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식료 원재료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기 이제 그 옥수수랑 돈육 이런 것들은 다 제일제당의 라이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형마트 매출 성장률 이런 것도 참 재밌게도, 예전에는 초기 버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거를 다 꼼꼼히 넣어서 유통 관련된 회사들, 유통 관련된 투자를 할 때 그 기존점 성장률 이런 거를 좀, 원래는 다 발라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매출 성장률을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스타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스타일 투자 전략, 사람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 전략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다음번에 실수를 하더라도 교정이 쉽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본인이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잘 유리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실수를 하게 되면 교정이 잘 안 되죠. 모르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투자 스타일이 시장을 선도하느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모두 내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안 좋은 투자 전략은 배제를 하더라도, 성과가 나는 투자 전략의 경우에는 똑같은 투자 전략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좀 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제 이익과 그다음 모멘텀, 밸류,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사이즈 여기도 있죠. 그다음 그 변동성, 그다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종목들을 구성을 해서 저는 이제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세련된 투자 전략은 이제 한 7가지의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는 투자 종목들을 뽑아서 분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좀 이제 김동영 연구원님 거 좀 보게 되면 이건 펀드 플로우고요. 그리고 이건 섹터별로, 최근에 어떤 섹터별로 이제 수익률이 좋았느냐, 퍼포먼스가 나타났냐, 이런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에너지 중에 어떤 종목 탑픽 고르고, 화학 중에 탑픽 고르고, 이 업종별로 다 탑픽을 골라가지고 여기 있는 업종을 전부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 투자자가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한 4년에서 5년은 굴러야 된다. 왜냐하면 전 업종을 골고루 한번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업종별로 그 주가가 움직이는 키 팩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한 번씩 둘러봐야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게, 이 업종별로 구성하는 거가 나쁘진 않은데 좀 뭔가 세련된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별로 추천하고 있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스타일별로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안에서 기껏 다 샀는데 다 합쳐보면은 다 가치주의인 경우가 엄청 많고, 그리고 다 합쳐보면은 성장주의인 경우가 엄청 많고, 다 합쳐보면은 주가 모멘텀만 모여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 업종별로 다 투자를 했어도 결국 투자 스타일의 한쪽에 과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이 먹히지 않게 되면 시장에서 언더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라도 여기서 공격과 수비를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배당주를 우리가 수비라고 생각을 하면, 뭐 공격은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면서 내년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 그런 걸 공격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이렇게 업종을 하는 것도 하겠지만, 이걸 다 뽑아 봤을 때 그 종목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결국 시장이 언더하는 구간에서는 언더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투자 스타일을 한 가지로만 지금 가지고 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들을 많이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보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그러면은
1년 수익률이 센 종목이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업종들이 주도주고 어떤 업종들이 주도를 많이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익률도 이제 내림차선으로 보게 되면 여기 최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셌죠. 센 데는 다 이유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 더 상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EPS 체인지 또는 영업이익 체인지인데 애널리스트들이 그 추정치를 딱 넣을 때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단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영업 외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뒤늦게 고치고 영업이익부터 우선적으로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숫자를 내림차선으로 보면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FI1은 올해 2020년이고 FI2는 2022년 내년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11월이기 때문에 뭐 내년 실적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름차선으로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오름차선으로 봤을 때 여기 내년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슬금슬금 올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내년 실적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그 기존의 내년 실적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컨센서스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힘이 셌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컨센서스를 가장 많이 올렸던 기업들. 녹십자도 있죠. 녹십자가 이제 그 CMO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고, 뭐 테스는 낸드 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해서 컨센서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내년 컨센서스가.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는 그 납사크래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쪽에서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의 효율을 많이 중요시하게 되는데, 빠른 시간에 뭐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컨센서스를 많이 올리는 것들부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많이 올리는 것부터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번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급이 어디서 지금 쏠리고 있는지 최근 한 달 동안 내림차선으로 보게 되면 최근 한 달의 시장은 이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대부분이 이제 IT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떤 전략들을 잡고 있는지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필수 소비재는 하나 들어가 있네요. 롯데칠성 하나 있고, 그럼 나 롯데칠성 한번 봐야겠는데, 롯데칠성이 왜 필수 소비재 중에서는 기관 애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많이 샀을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뭐 특정 IT가 좀 모이는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스나랑 LB세미콘은 CIS 관련인데 최근 이제 CIS 관련해서 많이 또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좀 컨셉이 달라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 업종의 업황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의 여기 김동영 연구원님의 그 수급 종합 지표에서 업종 외국인 비중 증가 폭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경기 회복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소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반도체 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 있고요.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같은 컨셉이죠. 여기서 이제 컨셉들이 같은 것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IT 소재들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는 IT들. 이게 뭐 제가 내림차순을 업종 증가폭으로 했는데 뭐 비슷한 숫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데 모인 것 같긴 하지만, 업종별로 이렇게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그러면은 시간을 효율적 있게 투자하려면은 이쪽 위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요 아래쪽에 있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렇게 썩 좋은 성과가 나오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5일 동안 뭐 많이 샀느냐, 이게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냐, 이런 거를 저는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투자 자문사니까 빨리빨리 이제 시장에서 쫓아가야 되면서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비중도 한 번씩 이제 늘려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그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어떤 업종을 먼저 볼 건지 이런 거 시간도 좀 효율화하고, 그 특히 이제 그 여기 업종 보면 이익 모멘텀을 많이 체크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투자할 만한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먼 내용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목을 가져가면서 그 각 종목의 투자 스타일, 1번에 맞는 투자 스타일 몇 종목, 2번에 맞는 거 몇 종목, 이렇게 해서 뭐 한 3종목씩만 하면 20종목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 스타일 중에 내가 하기 싫은 투자 스타일은 몇 개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5종, 여기서 5가지 투자 스타일을 하겠다. 나는 가치주는 안 하겠어. 이러면은 이제 2번부터 7번 또는 7번에서 나는 시가총액 작은 거는 싫어. 이러면은 2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목, 최소한 5종목, 5가지의 어떤 스타일을 잡고 투자 스타일당 뭐 두세 종목씩만 이렇게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꽤 탄탄한 투자 스타일의 종목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